뭐 하세요? 네, 저 지금 학생 에세이 써주고 있습니다. 써주는 게 아니라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왜요?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 이 전공은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는 탑5가 있는데 뭐가 네. 있을까요? 근데 와우. 그러면은 제 기준에선 CS, Pre-Track, Pre-Medical Track, Business, CS 그리고 Economic 이렇게인 것 같은데. 그 전공들은 왜 들어가기 힘들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을까요? C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텐데 이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노동 통계청을 보면 BLS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2031년까지 이 수요가 AI랑 이 소프트웨어 수요가 25% 정도 늘어날 거라고 해요. 2031년까지. 그래서 지금부터 6년까지도 계속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지원자들은 계속 늘어날 거고, 그리고 이제 MIT가 최근에 발표한 Class of 2027을 보면요, 최종 합격률이 4.7%예요. 근데 입학 사정관들이 이제 항상 이제 비공식적으로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CS는 훨씬 더 낮았다라고 이제 비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만큼 그럼 4.7에서는 더 낮다면 2% 3%겠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죠? 이것도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이런 공부만 좀 하지 말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머신러닝 프로젝트 같은 거 하는 친구도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앱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해커톤 같은 수상을 해본다든지 뭔가 이제 도창적인 프로젝트를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이제 MIT를 보면 메이커스 하는 프로젝트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좀 이제 평범한 애플리켄트보다 좀 다르게 보여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 다음 전공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그 다음이 프리 메디컬 트랙이었으니까 그거 얘기하면 될 것 같다. 프리 메디컬은 솔직히 얘기할 게 굉장히 많긴 한데, 실제적으로 이제 모든 의대를 통틀어 탑 20 메디컬 합격률을 보면 실제로 3에서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프리 메디컬로 만약에 내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진짜 나의 합격률이 진짜 낮거든요. 그게 어떤 학교든 상관없이. 그래서 솔직히 좀 들어가기 애초에 힘든 게 프리 메디컬 트랙이고, 그래서 그냥 스태티스만 보면 그렇고, 뭐 워낙 메디컬 트랙은 이제 또 거의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거의 반은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프리메디컬 트랙 하는 학생들은 어떤 걸 가지고 있나요? 대부분은 만약에 이름 있는 좀 학교를 가고 싶다, 의대를 가고 싶다라고 목표를 하면요, 대부분은 생물, 화학, 그 다음에 물리라고 하죠. 이 3 science 코र्스를 거의 다 고득점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의료봉사, 경험, 뭐 그리고 되게 좋은 추천서, SAT, 내신 이런 것들이 좀 필수적으로 좀 필요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조언을 들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성적만 뛰어나다라고 해도 안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좀 조언해 드릴 수 있는 건, 실제 좀 연구를 해봤냐,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병원 뭐 클리닉 같은데 봉사 이런 건 너무 당연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소통의 능력을 좀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프리 메디컬 트랙은. 그래서 저는 스토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토리. 그러면 그 다음 전공도 알려주세요. 다음 전공 제가 뭐라 그랬죠? 비즈니스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좀 통계로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 교육 통계가 있어요. 거기 보면 비즈니스 관련 전공은요, 우리가 지원하는 학부 중에 제일 많이 지원하는 게 비즈니스라고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이 대규모 지원자 풀에서 학생들을 데려가는 게 되게 어렵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좋은 학교들은 어디 있어요? 당연히 좋은 학교 너무 우리가 확실히 딱 몇 개 있잖아요. 유펜의 와튼, NYS턴, 그리고 UC 버클리, 하스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학교들은 실제 막 6%, 7% 정도의 합격률을 갖고 있지만,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달라요. 왜 달라요? 실제로 이제 하버드 경우에는 비즈니스 전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제학 트랙을 밟지만, 실제 졸업을 하고 나서는 뭐 First Destination Report를 보면요, 특히 이제 2022년 기준이긴 한데, 그걸 보면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이 그러니까 컨설팅 쪽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졸업을 하고 나면 비즈니스를 전공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비즈니스가 없는 학교에서도 비즈니스로 들어간다라고 해요, 학부가 끝나고 나서.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다른 예시가 되겠네요.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저도 이거 되게 고민이에요. 왜냐면 솔직히 제가 와튼 학생들을 붙였는데, 어떤 친구는 진짜 비즈니스를 해서 붙었고요, 어떤 친구는 그냥 수학만 해서 붙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좀 매력적인 친구로서, 그리고 자기의 내러티브가 더 강력한 친구가 붙는다고 생각하지, 저는 비즈니스는 꼭 비즈니스만 해야지 붙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을 한다든지 커리어를 이렇게 쌓은 친구가 오히려 비즈니스 학교에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다음 전공은 어떤 게 있어요? 다음 전공은 엔지니어링 제가 얘기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유는 이제 너무 뻔한 이유이긴 하지만 뭐 스페이스X라든지 보잉이라든지 이런 이제 기술 제조 우주 뭐 이런 기업의 수요가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나 기계공학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곽광을 받고 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MIT, 조지아 텍 이번에 저희 학생 됐죠. 퍼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대 중에 유명한 학교들은 원래도 합격률이 낮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전기 뭐 기계 이쪽에서는 훨씬 더 이걸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워낙 많아서 훨씬 더 집중이 됐기 때문에 그 우리가 아는 수치보다 조금 더 밑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엔지니어링 들어가고 싶은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학을 그냥 좋아한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학교 시절, 그냥 하이스쿨 시절에 로보틱 같은 대회나 이런 것들만 해서는 절대 저는 힘들다고 생각은 들고 정말 좋은 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나만의 경험을 어떻게 했는지 그게 좀 차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단순 스펙으로는 들어가는 게 엔지니어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습, 실험 아니면 결과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은 이코노믹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게 경제학이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학교가 있죠. 하버드, 뭐 시카고, MIT, 프린스턴 이런 경제학으로 굉장히 명문대인 학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지원자가 많고요. 그래서 이공계 못지않게 정말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꽤 높아요. 그리고 이제 하버드 내부 조사를 보면요. 실제 이제 프린스턴 CDS 같은 것도 보면 경제학 전공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 규모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재학생.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높고 이제 우리 은행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컨설팅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뭐 정책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이코노믹을 대부분 졸업했기 때문에 그만큼 되게 페이머스한 퍼퓰러한 전공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단순 암기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코노믹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분석의 능력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러티브 안에서는 분석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 거를 좀 포인트로 가져가는 것도 저는 추천을 좀 드리고 특히 저는 AP, BC, 칼큘러스 BC 조금 그 이상을 좀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멀티 베리어블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좀 성취도가 매우 높은 그런 중요한 그런 결과물을 확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씨들을 좀 선택하는 걸 저는 좀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면 됐나요? 네, 이 정도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이래도 되나요? 네. 네.